사는 게 워낙 힘들고 체력 소모가 심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보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홍삼이나 각종 영양제 등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곤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뱀을 잡아다 술로 담그거나 무시무시한 침을 가진 말벌을 집채로 담가버리는 등 자신의 몸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조금 강한 방법으로 몸보신을 즐기곤 합니다. 특히 얘네들은 단순한 몸보신을 넘어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남성들의 사냥감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정력이란 게 뭐예요? 정력이란 게 뭘까 궁금한 어린 친구들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에게 여쭤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마도요.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종족 번식인 만큼 정력에 좋은 것을 찾는 저 행동 또한 어쩌면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스태미나 식품인 뱀술이나 말벌주 말고도 이 세상엔 숨겨진 수많은 정력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요상하게 생긴 물건은 해구신이란 이름을 가진 약재로 수컷 물개의 꽈추를 말려 만든 조금 잔인한 약재입니다. 물개의 배꼽부터 통째로 채취하기 때문에 배꼽 제자를 써서 올눌제라고도 부르는 해구신은 과거부터 정력하면 해구신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최상급의 약재였고 무척이나 귀하고 비쌌는데, 동의보감에 따르면 심신이 지나치게 지쳐있는 상태인 오로칠상이나 성기능이 쇠약해졌을 때 섭취하면 그 효능이 극대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처럼 크고 강한 동물이 있는데 왜 하필 보기도 힘든 물개의 꽈추를 잡아먹냐 약간의 의문이 드실 텐데, 해구신이 정력의 상징이 된 이유엔 물개의 습성과 짝짓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종에 따라 일부일처와 일부다처, 다부일처, 다부다처 등 암수가 짝을 이루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물개의 경우 하나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이 짝을 이루는 일부다처를 하는 동물입니다.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짝짓기를 하는 수컷 물개의 이러한 습성은 옛 조상님들에게 정력이 강한 동물이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놈의 꽈추가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며 물개들이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해구신의 성분은 대부분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나마 정력 증진 효과가 있는 성분은 안드로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밖에 없는데, 재밌는 건 이 성분은 거의 물개의 고안 부분에 몰려있지만 옛사람들은 성분도 그닥 없는 음경 부분만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옛날엔 물개라는 동물 자체가 워낙 보기도 힘들고 귀하다 보니 사슴의 꽈추나 소의 힘줄로 만든 가짜 해구신이 성행하여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기도 했고, 값비싼 해구신의 대용품으로 누렁이의 꽈추로 만든 황구신이라는 제품 또한 나름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본초 강목에 따르면 양기를 회복시키고 정열을 보충하며 몸을 튼튼히 하고 신체를 조화롭게 해서 도끼를 빼내는 효능을 가진 만능약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약재의 정체는 사슴의 뿔인 녹용으로, 사슴의 뿔이 다 자란 뒤 저절로 떨어지면 낙각, 인위적으로 잘라내면 잘라낸 시기에 따라 녹각이나 녹용이라고 합니다. 사슴의 뿔 속엔 피가 흐르는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이 피가 심신을 맑게 해준다고 하여 녹용은 그 어떤 한약재보다도 귀중한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녹용 속엔 많은 양의 호르몬과 발정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 성기능 감퇴에 대한 흥분 장양작용까지 같이 있다고 합니다. 약재로 쓰이는 녹용은 아직 딱딱하게 변하지 않은 어린 사슴의 뿔을 사용하는데, 사슴의 뿔은 겉보기엔 딱딱한 뼈처럼 보이지만 성장 중인 어린 사슴의 뿔은 골수와 혈액 영양물질이 가득 차있는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녹용은 부위에 따라 분골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어 구분하고 부위별로 효능과 가격 또한 천차만별인데, 성장하면서 밑에서부터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에 윗부분인 분골 부위가 가장 비싸고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분골은 녹용의 모든 영양 성분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고 세포에 생장점이 모여있는 부분이라 단면에 빛을 비춰보아도 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직이 치밀하게 응축해 있고, 분골 아래 부위인 상대는 분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양소가 있고 혈관 조직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절단면이 검붉은 빛을 띱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인 중대부턴 상대적으로 아래 부위에 있어 이때부턴 조금씩 딱딱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윗부분처럼 영양소가 많이 분포해 있진 않지만 칼슘과 미네랄 등 무기질이 많아 골다공증과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인 하대는 대부분 딱딱한 고라가 진행된 부위라 효능이나 상품적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부위뿐만 아니라 녹용은 원산지에 따른 효능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러시아산 녹용인 원용을 최상급으로 여기지만 워낙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뉴질랜드산 녹용이 가장 폭넓게 보급되고 있으며, 캐나다산 녹용은 엘크의 뿔을 잘라 사용하기 때문에 좀비 사슴이라 불리는 광록병의 우려가 있어 국내에선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울산의 한 곰농장에서 반달가슴곰 3마리가 농장을 탈출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 농장은 합법적인 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곰을 사육하고 있던 무등록 농가였는데, 이렇게 몰래 곰을 키운 이유는 곰의 쓸개를 건조시켜 만든 웅담이라는 약재 때문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웅담은 기생충을 죽이고 눈병과 황달을 치유하며 소화의 영양장애를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웅담이 건강에 효과가 있을까라고 따져본다면 상당히 물음표에 가깝습니다. 웅담의 담즙엔 지방수화를 돕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오르소데옥시콜산이라는 성분이 있긴 하지만, 이 성분은 굳이 어렵게 곰을 잡지 않아도 화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성분이라 건강이나 정력을 위해 웅담을 채취하는 것은 실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거기다 웅담을 목적으로 사육된 곰들 대부분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나 각종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픈 곰들에게서 채취한 웅담은 건강은커녕 오히려 독극물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곰 사육이 허용되고 웅담을 채취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초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곰 사육을 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로, 당시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서 439마리의 곰을 수입해온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곰을 들여온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1985년 곰 수입은 금지되었고, 1993년 7월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수입한 곰을 포함하여 이들이 낳은 새끼들 또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 애써 수입한 곰을 활용할 길이 막혀버린 농가는 정부에게 끊임없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농가경제 손실을 메꿔야 한다는 이유로 웅담 채취를 합법화해버렸습니다. 1999년부터 합법화된 웅담 채취는 처음엔 생후 24년 이상이 지난 노화된 곰을 기준으로 채취하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곰농가가 이 기준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자 2005년 이 규정은 생후 10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명이 30년 정도인 곰에게 10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는 한창인데다, 이와 별개로 웅담 채취라는 것 자체가 주는 논란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일반인들도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곰 사육과 웅담 채취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은 나날이 커져갔고, 이와 맞물려 웅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022년 1월 특별법을 통해 웅담 채취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곰 사육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모두 금지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우리나라에 등록된 사육곰 개체는 현재 300여 마리 정도로,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면 이들은 전남 구례군에 완공 예정인 반달가슴곰 시설에서 보호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개의 꽈추를 먹는 것과 녹용을 얻기 위해 사슴의 뿔을 잘라내는 것, 그리고 곰에게 쓸개를 강탈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구신과 녹용, 웅담 이 세 가지를 먹지 않았다고 해도 관점에 따라선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심지어 계란을 먹는 행동까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냥 저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어젯밤 저도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아, 족간이 미안해. 안녕히 계세요.